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단원코 SMR입니다. 한국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미국에서는 오클로와 뉴스케일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력에 대해 문외한인 저도 투자는 너무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전혀 없어 공부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이고 1탄 주제는 핵 연료 주기별 핵심 기업 정리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초입에 선 이 시점, 앞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예정입니다. 여러 종류의 에너지 중 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적인 기저전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탄소 배출이 적으며 평균 발전 단가가 저렴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아직 경제적이지 못하고 공급이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탈원전을 주장했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올해 들어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근 원자력 산업을 지원하는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려 4개의 행정명령을 오로지 원자력 산업에 쏟아부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미국은 1970년대 말 수십 개의 원자로 건설 계획을 가진 원자력 발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발생한 스리마일 아일랜드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원자력에 대한 규제는 과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세계를 선도했던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 전력 생산량의 19%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현재 100기가와트인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그 4배인 400기가와트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자로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첨단 원자로 설계를 지원하는 등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고자 합니다. 4가지 행정명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핵연료 주기 전반에 걸쳐 국내 원자력 산업 기반을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우라늄 채굴을 재개하고 국내 우라늄 전환 용량과 농축 능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를 민간 운영 재처리 시설로 이전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업적인 차원에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둘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원자로 인허가 결정을 최대 18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그리고 마이크로 리액터와 모듈형 리액터의 대량 인허가 프로세스를 확립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방부와 에너지부 등 국가안보시설 내에 첨단 원자로 기술을 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첨단 원자로란 마이크로 리액터, SMR, 3세대 이상 원자로 등을 뜻합니다. 또한 미국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같은 에너지부 산하연구소를 통해 첨단 원자로의 설계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적격 시험 원자로란 기술적 또는 재정적인 관점에서 2년 내에 가동 가능성이 높은 첨단 원자로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것이 2년 안에 가동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앞서 핵연료주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이 채굴에서 사용 후 재처리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나타냅니다. 첫째, 우라늄 광산에서 광석을 채굴해 U3O8 형태로 정제합니다. 이는 노란색 케이크를 닮았다고 해 옐로 케이크라고 불립니다. 둘째, 옐로 케이크를 기체 형태의 UF6로 변환합니다. 핵분열에 필요한 건 우라늄 235인데 천연 우라늄에는 이것이 약 0.7%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심 분리 등의 과정을 통해 UF6를 농축시켜 이 비율을 높여줘야 합니다. 농축된 UF6는 고체 형태로 변환되어 연료 펠렛이 되고 이것은 다시 연료봉, 연료 집합체의 형태로 가공됩니다. 연료 집합체는 원자로에 장전되어 핵분열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일정 기간 사용된 연료는 사용 후 핵연료가 되어 저장, 재처리 또는 폐기됩니다. 여기서 재사용 가능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는 과정을 재처리라고 부르는데 회수된 플루토늄은 다시 핵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상장된 기업 중 각 단계별 주요 플레이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미국 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SMR 기업을 다루기 전 그 기반이 되는 대형 원전과 관련된 기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라늄 광산과 옐로케이크 정제소를 운영하는 여러 기업 중 5곳을 가져왔습니다. 카메코, 에너지퓨얼스, UEC, 유얼에너지, 엔코에너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카메코는 캐나다 기업이지만 미국의 우라늄 광산도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옐로케이크를 UF6 가스로 변환시키는 작업은 카메코와 컨버다인이 주로 하는데, 컨버다인은 허니웰과 제너럴 아토믹스가 50대 50으로 소유한 비상장 회사입니다. UF6 가스를 저농축 우라늄으로 농축시키는 사업은 유렌코 USA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렌코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 3개국이 공동 소유한 회사로 비상장사입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유렌코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핵연료 제조는 BWXT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주로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카메코가 지분의 49%를 보유 중입니다. 또 GE 베르노바가 지분 60%를 보유한 글로벌 뉴클리어 퓨얼 아메리카스도 대형 원전의 핵연료 제조 사업을 합니다. 가공된 핵연료를 바탕으로 실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여럿 있지만 그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 및 건설하는 기업으로는 웨스팅하우스와 GE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GE 베르노바가 미국 사업에 대한 GE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의 지분 60%를 보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기술은 BWXT와 웨스팅하우스 등이 보유하고 있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은 BWXT와 GE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 등이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핵연료 주기는 대형 원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요즘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또는 SMR을 필두로 한 첨단 원자로가 화두인데요. 이것이 왜 주목을 받고 있고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출력 규모 면에서 대형 원전은 1000MW 일렉트릭 이상을 자랑하는 반면 SMR은 300MW 일렉트릭 이하입니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건설비가 적게 들고 건설 기간 역시 짧습니다. 회사마다 종류가 다르지만 냉각제로 물뿐만 아니라 나트륨, 헬륨 등을 사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은 핵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인 LEU를 쓴다면 SMR을 비롯한 첨단 원자로는 LEU보다 고수준 저농축 우라늄인 HALEU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계속 생깁니다. LEU, HALEU는 또 뭘까요? LEU 또는 저농축 우라늄은 U235가 3에서 5% 비율로 농축된 것으로 대형 원전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입니다. 반면 HALEU는 5에서 19.75% 수준으로 농축된 것으로 첨단 원자로 및 핵분열 열추진 로켓 등의 연료로 사용됩니다. U235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면 고농축 우라늄 또는 HEU라고 부르며, 이는 핵무기 또는 핵추진 잠수함의 원료로 쓰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건 HALEU인데, 기존 LEU에 비해 농축도가 높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SMR에서 더 큰 출력 밀도를 내기 유리합니다. 또 수년 동안 재장전 없이도 원자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래 주 연료로 쓰이게 될 HALEU는 어떻게 만들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다운 블렌딩이라는 화학 처리법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HEU를 HALEU로 만들 수 있습니다. HEU는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를 다루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데, BWXT가 유일하게 그 허가를 받아 다운블렌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HALEU를 생산하는 것은 정부의 HEU 재고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농축하는 것입니다. 센트러스 에너지가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한 결과 2023년 말 20kg의 HALEU를 최초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670kg의 HALEU를 에너지부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 등의 첨단 원자로를 대상으로 각 단계별 플레이어를 이제 알아봅시다. 채굴, 정제 및 변환까지는 같은데, 농축 단계에서 HALEU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현재로서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유일합니다. 연료 제조 단계에서는 기존의 BWXT, 웨스팅하우스, 글로벌 뉴클리어 퓨얼 아메리카스 이외에도 라이트브리지,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가 첨단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첨단 원자로를 운영하는 기업은 당연히 아직 없기 때문에 설계 기업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GE 히타치 뉴클리어 에너지 이외에도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등이 SMR, 마이크로 리액터 등의 첨단 원자로 설계 및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카이로스 파워 등의 여러 기업이 있지만 비상장사라 스터디에서 우선 제외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저장 기술은 대형 원전과 SMR 모두 BWXT와 웨스팅하우스 등이 개발 중인데 재처리 기술에서 오클로가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 공부해보기 전 마지막으로 HALEU 가용성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첨단 원자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그 에너지원인 HALEU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기술 개발을 목표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첫 번째는 HALEU를 농축하는 것, 두 번째는 HALEU를 다양한 첨단 원자로 개발자가 요구하는 연료의 형태로 가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농축된 HALEU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HALEU 농축은 다음 네 가지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첫째, 센트러스 에너지의 자회사 아메리칸 센트리퓨지 오퍼레이팅. 두 번째, 스페이스X 출신 CEO인 스콧 놀란이 2024년 설립한 제너럴 매터. 세 번째, 영국, 네덜란드, 독일 3개국 소유의 유렌코의 자회사 루이지애나 에너지 서비스스. 그리고 프랑스 기업 오라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각각 최소 2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최대 27억 달러가 배정돼 향후 HALEU를 생산 및 저장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HALEU를 첨단 원자로에 사용되는 연료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다음 6개 회사가 선정되었는데 우선 BWXT의 자회사인 Nuclear Fuel Services, 또 센트러스 에너지의 자회사인 American Centrifuge Operating, 프랑스 기업인 프라마톰, 그리고 GE 베르노바의 자회사 글로벌 뉴클리어 퓨얼 아메리카스, 프랑스 기업 오라노, 그리고 카메코가 지분 49%를 보유한 웨스팅하우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각 기업은 최소 2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이 프로그램에 최대 8억 달러까지 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분야는 HALEU의 운송입니다. 현재 HALEU 운송은 오라노, 프라마톰, NAC 인터내셔널 등이 개발한 제한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추후 대량의 HALEU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부는 미리 새로운 운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기존 운송 방식에 대한 수정 또는 아예 새로운 운송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주제 영역에 대해 민간 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분야에 1,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아직 누가 선정되었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HALEU 운송 허가를 받은 오라노, 프라마톰 등이 포함될 수도 있고 웨스팅하우스나 BWXT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5가지 주요 사업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핵연료 운송이기 때문입니다. 자회사인 AFT는 특허받은 대용량 HALEU 연료 운송 바스켓의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어디까지나 가벼운 예상이지 투자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아직 이 기업의 사업구조 및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관련 행정명령과 HALEU 가용성 프로그램, 그리고 핵연료 주기와 각 단계별 핵심 기업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라늄 채굴 및 정제, 그리고 UF6 가스 변환을 진행하는 회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감사합니다.